이번 시간에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실제 예시를 저희의 텍스트북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한 렉처 노트 맨 마지막에 구성된 해밀턴의 오리지널 텍스트북에 있는 예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1900년대 후반에 1년에 경제적인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512개월 동안의 그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표로 옮기게 되면 제가 수기로 활용을 할 텐데, 지금 피규어 6-4-1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가 대입이 되겠습니다. 개월수가 쭉 있고 개월수를 t라고 하게 됐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512개의 데이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각 해당 월별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을 측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우상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보이죠. 이게 좋은 지점도 있고 나쁜 지점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인 이런 그래프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다양하게 관측이 되는데 그런 변동성들이 과연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복잡하게 보이는 무상향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어떠한 형식의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계열이든지 우리가 그 전에 스펙트럴 리프레젠테이션 티어렘에 의해서 공부를 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이 다양한 근거가 되는 여러 개의 웨이브의 합으로, 이런 웨이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작은 웨이브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웨이브들의 합으로, 웨이브 1, 웨이브 2 이런 식의 합으로 이런 그림을, 트렌드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각각의 웨이브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죠. j-번째 웨이브는 E파이하고 J를 하고, 그 다음에 T는 여기서 전체 피리어드에서 5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파이 J 나누기 512 이렇게 되면 그게 j-번째 웨이브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표로 구하게 되면 스펙트럼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J가 되고, 첫 번째 J가, 여기 만약에 J가 1이 되면 이것의 웨이브는 어떻게 되냐면, J의 첫 번째 웨이브는 2파이 곱하기 1 나누기 512에 해서 파이에 256 나누기 한 것에 대한, 이것이 첫 번째 웨이브. 이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파이 나누기 256을 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웨이브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6-13이나 6-13달에 의해서 우리가 샘플 피리어도그램을 이 특정한 웨이브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식으로 또 해볼까요? 웨이브 2는 2파이 곱하기 2에 512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이에 128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웨이브, 이건 W2가 되고, 그렇게 돼서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또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을 측정하게 되면 패디오도그램이 이렇게 스파이크 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서 웨이브가 큰 거, 숫자가 더 큰 것에 의해서는 별로 샘플 패디오도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과거에 학습한 바에 의하면 샘플 패디오도그램이나 아니면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게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샘플 패디오도그램을 가지고 샘플 스펙트럼을 추정하고자 위함이고,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가지고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스펙트럼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스펙트럼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게 되면 그 면적이 무엇이다? 이 변동성 중에 특정한 웨이브, 특정한 프리퀀시의 웨이브가 그 베어리언스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시 이 변동성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중에서 피겨 6-1에서 나오는 변동성 중에서 도대체 어떤 웨이브가 얼만큼의 변동성을 설명하는지를 관측을 하고 싶다면 각각의 프리퀀시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고, 그럼 각각의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이 나오게 되면 면적이 클수록 그 특정한 웨이브가 이 베어리언스를 설명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피겨 6-1에 있는 이 숫자는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 6-4-1을 가지고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그리게 되면 웨이브가 아주 작은 쪽에 프리퀀시가 작은 웨이브가 샘플 스펙트럼 아니면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많이 설명한다고 일단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샘플 페리오도그램을 조금 더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6-4-1에 있는 프로세스를 XT라고 했을 때 그것을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를 더 새로 디파인을 해서 새롭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XT는 monthly production이고요. monthly production이고 그 로그 밸류를 취한 그로스 리턴에다가 100을 곱한 값을 새로운 변수 yt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yt를 가지고 샘플 피리오도그램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이 yt의 베어리언스가 각각의 어떤 웨이브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지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이 지금 monthly production, 피겨 6-4-1에 나온 monthly production을 어떤 함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sin 펑션을 가정하게 되면 지금 이게 우상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로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 부분만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우상향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xt라는 프로세스가 우상향하니까 어떤 형식의 함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sin 함수로 표시를 하고, 예를 들면 0부터 2분의 파이 나누기 2의 값에까지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픽을 해서 요런 지금 우상향의 그래프를 표시를 한다고 하면 매그니튜드를 알파로 조정을 하면서 xt라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다시 말하면 우상향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sin 함수를 표시를 활용해서 이만큼을 키워주면 그걸 가지고 xt라는 프로세스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제 있는 데이터를 맞춰 보기 위해서 이런 sin 함수를 임의로 픽을 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xt라는 monthly production을 알파만큼을 곱해주는데 어디에다가 sin에다가 wt라는 값을 넣어서 이걸 구한 다음에 이게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우상향이 되니까 이것을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6-2-24와 같이 100을 곱하는데 monthly gross return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에다 100을 곱하게 되면 이 yt라는 우리가 변수를 새로 필터를 해서 쓸 텐데 xt를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샘플 어떤 특정한 웨이브가 WJ로 표시가 됐을 때 그 특정한 웨이브에 대한 샘플 피리오도그램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널
웨이팅 펑션, 커널 펑션을 써서 커널 에스티메이션, 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쓰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커널 펑션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커널 펑션을 쓰게 된다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밴드위스를 H12로 잡아서 앞으로 12개, 뒤로 12개, 본인 것까지 해서 총 25개의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에버리지 아웃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뒤로 12개씩을 쓰기로 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12개 플러스 12번째 마이너스 11번째 플러스 11번째 해서 본인 자신 것까지 해서 25개를 에버리지 아웃을 해서 제2번째 웨이브에 대한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6-4-3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J가 되고 J는 어떻게 되냐면 J가 1, 2, 3, 4 이렇게 커갈 때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J가 1로 주어지면 첫 번째 J는 첫 번째 웨이브는 뭐가 되냐면 2파이 곱하기 1에 512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J의 웨이브는 W2가 되고 이건 2파이 곱하기 2에 512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돼서 여기 J의 1, J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YT의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아마 4 정도 될 텐데 이렇게 있다가 4에서 쭉 피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J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J가 18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피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피크가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여기 작은 피크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J가 점점 커질수록 큰 물결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계산을 해서 그냥 그 피규어에 적어 놓은 것이고 한 방식은 밴드위스 12개로 해서 25개의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YT에 대해서 곱해서 에버리지 아웃 한 거고 커널 펑션을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각각의 J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피규어 6-4-3과 같고 그것을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J가 점점 커질수록 작은 웨이브가 두 개 생기다가 그 다음에 큰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J가 작은 거 여기는 J가 큰 거 이렇게 해서 요게 피규어 6-4-3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우리는 지금 계속 프리퀀시의 개념으로 W의 개념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왔고 그게 지금 사이클과 한번 변동을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뭐 파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자 프리퀀시는 예를 들면 저희가 2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프리퀀시는 이 특정한 요 인터벌 안에 몇 번 움직이냐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파동이 있다 그럴 때 뭐 한 번, 자 두 번, 뭐 세 번,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런 파동이 지금 피크를 세 번을 치면서 요 안에 지금 파동이 세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내가 만약에 2파이 안에 그런 프리퀀시가 지금 3번이다. 2파이 안에 지금 같은 경우에 3번의 프리퀀시 3번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요게 지금 그러면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요 한 번 돌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하게 되면 2파이라는 인터벌을 3개의 사이클이 나눠 가졌으니까 2파이 나누기 3 즉 2분의 3 파이 혹은 0.66 파이가 이 한 사이클이 되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번 사이클이 돌 때 요 길이는 얼마다? 0.66 파이가 된다라고 해서 프리퀀시가 W로 주어지면 자 사이클은 한 번 돌 때 그 길이는 얼마냐면 2파이를 W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아까 설명드린 예에서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한 것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세스는 어드저스트가 안 된 거예요. 먼슬리 프로덕션을 512개월만큼 이렇게 봤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yt라는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한 변수로 바꿨는데 이것은 로그 xt의 그로스 리턴을 로그를 취한 다음에 100을 곱해서 하니까 이게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 한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것을 각각 요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어떤 코베런스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나올 텐데 이것을 지금 분해를 하고 싶은 거죠. 각각의 세부적인 웨이브로. 그렇게 되면 웨이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j 번째 웨이브는 2파이 j의 512는 요 프리퀀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웨이브를 정하게 되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j가 되고, j가 뭐 1, 2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w1, w2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각각의 프리퀀시에 대한 샘플 피리어드그램, 그렇게 돼서 그걸 쭉 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쭉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여기가 18일 경우에 한번 피크를 치고 44일 경우에 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피크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런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런 변동성이 막 보이는데 그 변동성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 프리퀀시가 j가 4일 경우에 나오는 프리퀀시가 요만큼의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j가 18일 경우에 또 이만큼의 영향이 있고 기여를 했고, 나머지에 그거보다 더 프리퀀시가 잦은 더 빨리 오는 프리퀀시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사이클을 분석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이클은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니까 저희가 만약에 18개월짜리 44개월짜리 프리퀀시를 정하게 되면 28개월 만에 한 번 오고요. 지금 j가 18일 경우 j가 44일 경우 사이클을 정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요 작은 요 부분은 28개월 만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10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두 번째 큰 꼭대기가 돼서 베리언스, 요 XT라는 monthly production, industrial production의 변동성 중에 처음 두 개의 기여는, 그런 변동성이 오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28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어떤 흐름, 두 번째는 11.7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흐름에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짧은 기간마다 자주 출몰하는 변동성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일단 중간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펙트럴 어널리시스의 이그샘플을 한번 다시 총정리를 해보고 인퍼런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진 로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XT고, XT는 개월수가 총 512개월인데 그것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을 쭉 구하면 이런 식으로 통상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상향의 그래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계속 프로덕션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XT라는 프로세스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똑같은 512개월 동안에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로 바꾸게 되려면 이것은 YT고, 이것을 스테이셔너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XT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면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 Y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YT에 관련된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구하는데 웨이브가 특정한 웨이브가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구해 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웨이브는 j번째 웨이브는 2파이 j하고 512를 나눈 것을 특정한 웨이브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웨이브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j가 나오게 되고 j에 1을 넣게 되면 첫 번째 웨이브가 되게 되고, 그것은 2파이 곱하기 1에 512가 되겠습니다. 자, j가 2가 되면 두 번째 웨이브가 되고 2파이 2에 51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YT에 대한 샘플 피리어드그램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4가 18이 되고
44가 될 경우에 별로 이 면적이 없다가 여기서 한번 피크를 치고 또 면적이 없다가 44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지금 피규어 6-4-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샘플 피리어도그램이고 이것이 지금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샘플 피리어도그램을 가지고 파퓰레이션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쳤을 때 그 스펙트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요 안에 있는 면적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 변동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먼슬리 프로덕션의 변동성 중에서 어떤 웨이브가 더 기여도가 많은지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건 굉장히 큰 기여를 하네요. 프리퀀시가 더 큰 거, 무슨 얘기냐면 더 자주 오는 어떤 트렌드들이 많은 변동성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J 값이 작은 것들은 뭐냐면 덜 자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한 번씩 오는 웨이브들이 그 다음에 더 작은 부분의 베리언스를 추정을 한다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J가 18일 경우에 통상 이게 몇 면스들이 28 먼스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고 J가 44일 경우에 예를 들면 11.7 먼스 만에 한 번씩 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통계청이나 아니면 그 분석 기관에서 리세션이 뭐 2년 주기로 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것과 맞물리지 않느냐. 이게 지금 11.7개월이 한 1년이니까 이것은 지금 매년 한 해가 좋았으면 한 해가 나쁘고 한 해가 좋았으면 한 해가 나쁘고 이런 식의 트렌드가 두 번째로 오게 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트렌드가 일단은 먼슬리 프로덕션의 베리언스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거보다 더 짧은 인터벌로 오는 여러 개의 웨이브들이 나머지의 대부분의 베리언스를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퍼런스를 구하게 되면 자 우리가 512개월치를 관측을 한 거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가장 예를 들면 장기간의 트렌드는 몇 개월짜리 트렌드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28.5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웨이브가 가장 큰 흐름입니다. 이거보다 더 롱텀의 트렌드는 없습니다. 하나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자주 오는 더 짧은 인터벌은 약 1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두 번째 웨이브가 있게 되고 이 28.5개월보다 더 긴 사이클을 가지는 웨이브는 없다. 그러니까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오는 큰 트렌드가 가장 규모가 큰 트렌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11.7개월짜리가 그 두 번째로 큰 트렌드니까 한 번에 좋은 시절은 그 다음엔 반드시 나쁜 시절이 오는 이런 민 리버전의 트렌드가 그 두 번째로 큰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규어 6-4-3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첫 번째 트렌드 J가 18일 경우하고 44일 경우 이렇게 해서 한 번 피크를 치고 두 번 피크를 쳤지만 나머지 더 작은 트렌드들이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가 나오는 소스는 앞에 있는 이런 2년 주기에 한 번, 1년 주기에 한 번의 트렌드보다는 그것보다 더 자주 오는 트렌드들에 의해서 이런 플럭추에이션, 원 데이터, XT의 monthly variance가 더 자주 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년 주기에 리세션 아니면 1년 주기에 뭐 애뉴얼 턴오버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큰 베리언스의 포션은 그보다 더 짧은 프리퀀시의 어떤 트렌드나 그때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정도까지를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시계열의 변동성 중에서 어떤 주기의 웨이브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것을 경제 분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